지난주에 용도 지역까지 했죠. 어디를 했는지 뭐 전혀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된 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땅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된 땅에 건물을 짓는다. 내가 땅 주인이 있고 그러면 용도 지역 규제는 받아야 되잖아. 규제는 용도 지역 어디에 관한 걸 적용한다고요? 제일 센 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도시 지역을 지정했는데 미처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세분을 못했다. 그래서 제일 센 거.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 지역 지정했는데 세분하지 않았다. 그럼 보전, 관리 지역. 여기까지 했네. 그러죠? 오늘은 이제 용도 지구 파트라는데 그 43페이지를 보시면 용도 지구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얘를 제대로 하려면 이 부분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이 칠판에 전체를 다 한눈에 펼쳐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용도 지역. 그렇죠? 용도 지역이 머릿속에 차근차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4개 용도 지역. 도관농자, 그렇죠? 도관농,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는 지금 오늘 하고 지난주에 한 용도 지역, 오늘 지구 구역은 실제 우리나라 땅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 시스템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구 산업이 밀집이 돼 있다. 그러면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도시 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뭘로 지정하고? 관리지역. 그럼 관리지역으로 얘가 용도 지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농지, 보전산지로 지정된 산림,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려고 지정하는 데가 바로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자. 그러려고 지정하는 데가 그리고 이거 떠들어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이게 4개 용도 지역이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지역 지정하고 이렇게 해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되니까 부천시 대다수 지역은 도시지역일 거예요. 그러면 특정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이게 바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 공록. 그래서 주거 용도로 이용할 것이냐?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란 이 4개 용도 지역 있죠, 이거. 얘들은 그전에 미리 뭘로 지정했을 때 도시지역 지정했을 때만 저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얘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상공록. 그러면서 이 주거지역은 다시 상업지역은,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은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정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일준, 그렇죠?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일반주거, 그 다음에 준주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막 부드럽게 나올 때 객관식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안 잊어먹어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전형주거는 1종하고 2종, 일반주거는 1종, 2종, 3종 이렇게 가장 부동산 앞으로 보면 알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든 우리가 건축법을 배우든 주택법 배우든 모든 것의 기준이 이놈이에요, 이놈. 이걸로 가요. 앞으로 보세요. 계속 다른 법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땅이 상업지역이야? 그럼 땅값 비싸겠네. 넌 평당 얼마짜리니까 세금 얼마 내라. 보존 녹지네? 뭐 규제가 심하니까 땅값 얼마 안 비싸겠네. 거기 맞춰서 땅값 몇만큼이니까 세금 이만큼 내라.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로 토지 가치가 결정나니까. 상업지역은 중학교 1학년
유건이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얘는 뭐 평생 중학교 1학년. 따라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개념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막 서로 연결해 놓고 틀린 골라라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다 생각하셔야 돼요. 공업지역은 전형공업, 그 다음에 일반공업, 준공업, 전일준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녹지는 보생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이게 이제 도시지역, 주거상업, 공업녹지할 도시지역. 도시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미처 주거상업 등으로 세분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건물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제일 센. 아니. 이걸 적용하면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야.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이 안 돼. 그러면 여기가 도시지역인데 다시 자연환경 보전지역 확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지정했다니까. 오케이? 외우는 거는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외우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도 용 쓰나 안 쓰나 안 외워져요. 3월달, 5월달에 외워진다고요. 반복을 해요. 일곱 번 정도는 반복해야 이해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저게 무슨 말귀지 저걸 자꾸 아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공부가. 어차피 요새 추세가 단순 암기보다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던져놓고 다 읽어서 틀린 걸 찾아라. 엮어봐라. 이런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저거를 그렇지, 그래야 되겠네. 라고 하는 판단을 자꾸 하는 거 2달 동안. 용어 익숙하고. 그리고 뭐 차차 외우는 거지. 처음부터 외우려고 들면 토 나온다니까. 안 돼. 영어가 익숙치 않으면 안 외워지는 건 아셔야 돼요. 익숙할 때 그 다음에 암기가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도시지역 지정했다니까 미처 세분을 못했다. 도시적으로는 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해야 되겠다. 제일 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이건 도시지역이잖아요. 다. 도시지역 중에 가장 센 거.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자, 3가지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 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 계획관리, 제일 좋은 땅이에요.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도시 외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이 전부 20%, 용적률 전부 80%인데 계획관리만 40%, 100%. 이건 정말 중요하다. 딱 머릿속에 딱 외워놔야 된다. 관리지역 중에 제일 좋은 데가 계획관리지역이다. 건폐율이 40%, 용적률은 100%.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아직 이렇게 세분을 못했대네? 그럴 수 있죠. 관리지역은 묶어놨다고. 그런데 보존관리를 할까? 생산관리를 할까? 계획관리를 할까? 아직은 안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은 셋 중에 어디에 관한 걸 적용한다고? 제일 센 거 적용한다고 찾으면 되지. 그리고 보존,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단어가 2개 있으니까 보존은 말하는데 뒤에 말은 못 하잖아요. 보존 관리지역인데 보존이라 컨닝을 하는데 2개밖에 없거든. 그 컨닝이 다 안 되는 거야 또.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된 곳이다. 거기다 건물 지을 때는 그렇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걸 지문을 딴 거하고 섞어서 나올 때 정말 써먹기 좋거든. 이건 뭐 무조건 거의 나온다. 여러분도 나온다고 봐야 돼. 이게 용도 지역제도라고.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건 용도 지구란 말. 자, 지금 개념을 하는 건 의미 없고 봐봐요. 이게 용도 지구예요. 보이나요? 뭐가 안 보여요? 정신력이지. 저 뒤에 총각들 보이지? 그래, 보이지? 저 총각들은 칠판 안 보고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를 알고 예? 해버리잖아.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서로 싸이 벌어지는 거죠. 보일 리가 없지. 근데 저 정도 나이는 보여요. 맨 왼쪽에 맨 위에 그 무슨 지구? 아니, 보이고 막. 엄살 떨어서 그렇죠. 두 번째는요. 고도지구, 그 다음 방화지구, 그 다음 방제, 그 다음 보호, 그 다음 취락지구,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 그다음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다음 복합, 이게 다요. 이게 다. 야들이 용도지구라고. 한 문제 나오거든, 용도지구는. 일단 경고했더니 방방 뜬다. 경고방방. 대가리도 익숙해야 돼요. 제가 뭐 들라고 자꾸 보면 저거 보면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이것도 멋있는 거 보여줄까요? 여러분? 보세요. 막 뜨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쫙 막 뜨잖아요. 멋있지요? 왜요? 좀 유치해요? 나름대로 이거 만드는데 좀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이거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선생님 나오라고 그래요. 아우, 이거 빡빡 뜨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쪽쪽쪽 넘어가니까 한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눈에 딱 보게 먼저 만들어 놓고, 모든 거는 주제별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용도 지역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용도 지역 이하가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용도 지구, 그럼 전체가 떠올라줘야 돼요. 그 안에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낱개로 이렇게 아까처럼 막 쪼가리 외우잖아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가 안 풀려, 잘. 항상 전체 주제별로. 주제 안에서 문제를 5개 만들거나 박스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 주제별 숲을 보고, 그 작은 숲을 보면 제 1장, 2장, 3장 나올 때 1장 전체 그림이 쫙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세부적인 걸 처음부터 외우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걸 먼저 이렇게 봐놓고 주제별로 전체를 일단 훑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외우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전체를 그려보고,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 애들을 보세요. 경관지구, 경고방방, 보취계특. 자, 보취계특. 대가리라도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자, 봐봐봐요. 자, 대가리 따서 경고방방, 보취계특, 복합용도지구. 뭔지 몰라도 돼. 일단은 익숙하게만 저거부터 해야지. 자, 한번 더 두드려 보는 거. 제일 먼저 무슨 지구? 경관지구. 그 다음 공법. 어제 개론 선생님 그런 말 안 해요? 1차 과목에 어제 나하고 점심 먹다가 나한테 하소연을 해요. 개론에 나오는 공법 때문에 죽겠다고. 개론 선생님 뭘 나올지 모르니까 강의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한 3개? 보통 4, 5개. 많을 때 7문제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1차 과목 개론의 공법이. 여러분 1, 2차 같이 한 사람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만약에 3월달 와서 늦게 왔다고 1차만 해. 1차만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방제지구는 2개로 나눠진다, 3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람들은 손도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법을 공법 사실은 40문제라고 배우지만 45문제짜리예요. 사실은 개론에서 30문제 꼭 나오거든. 중개사법에서 한두 개 나오고 45문제짜리예요. 우리 과목은 최소. 근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개론쌤은 어디 나올 줄 모르죠. 막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 나와버리고, 이번에도 건축물이 용도 물어버리고, 이렇게 건축물이 종류를 묻는 거야. 개론 시간에 개론 문제. 건축물이 종류를 물어봐 버리는데,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다 배운 사람은 되게 쉬운데 안 배운 사람은 완전 찍는 거야. 완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배우는 기회가 올 때 익숙하셔야 돼요. 자, 용도 지구가 9개거든. 자, 제일 먼저 무슨 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러면서 경고방방. 경고했더니 방방. 경고방방. 보호지구. 보호하겠지, 뭐를. 그죠?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 일단은. 자세한 건 이따 나중에 하고. 취락지구. 취락이 뭐예요, 취락? 시골 마을 얘기하는 거 동네. 취락. 그러니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시골마다 집집마다 우리 동네 우리 취락을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이게 참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고향 전라남도 고흥이다, 해남이다, 경북 울진구대처 시골에 땅이 농림지역으로 막 관리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돈도 안 돼. 농지인데 막. 그런데 그 땅이 자연취락지구로 딱 지정돼 있어. 대박인 땅이에요, 여러분. 저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면요.
이 도시 외 지역은 다 건폐율 20%거든. 자연 취락지구 묶이잖아요. 60%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리고 일종 이전 건생 건물 다 지을 수가 있어. 그 얘기는 저 강원도 막 진짜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인데 농사만 지으란 얘기지. 근데 위치가 막 배산 냄새 경치가 끝내주는데 농림지역이니까 건물 못 짓지. 꼼짝 못하고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경치가 끝내주고 막 계곡 물 그런데 자연 취락지구로 묶인 거야. 보통 이런 용도 지구 지정되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위에다가 기존의 용도 지구 위에 추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제도거든. 그런데 자연 취락지구 묶이잖아요. 그러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도 진짜 큰 산 카페, 찻집 한 2, 3층짜리 막 멋지게 지을 수 있다니까. 대박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제도적인 법적인 내용들을 알고 땅을 보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땅 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뭐 어르신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뭔 땅이 좋은 땅인지 알고 모르고 있는 거야 하고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가. 근데 부동산 배워가지고 공부 많이 배워가지고 탁 하는 사람은 속을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 아니야. 남들은 모르니까. 나만 아니까. 그래서 이걸 오늘 한번 배워보는데, 자, 요거 4개. 경고, 방방, 보취, 개발진흥지구. 개발 제한이 아니고. 그럼 봐봐요.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더 한다는 거 아니야? 진흥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지, 그럼. 좋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말 속에 보면 특정용도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싶어.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적으로 토지용을 해야 되겠다. 복합용도지구 해서 몇 개? 9개. 보치, 개특, 복합. 경고, 방방. 보치, 개특, 복합용도지구 9개의 이러한 용도지구를 봐봐요. 이게 맛을 한번 이게 뭐가 있는지는 봐야 돼. 아니, 뚜껑을 열어가지고 솥을 쳐다보고 뚜껑을 닫으면 그 솥 안에 들어간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열었잖아요. 금방. 뚜껑 열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영덕 대게가 5마리 들어가 있네? 아이고 이거 찔라나 보다. 덮었지? 몰라? 옥수수 들어갔나? 감자였던데 이러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때 어제 봤다면 그럴 수 있겠다. 어제 이렇게 기억 안 나니까. 자, 그럼 봐봐봐요. 왜 얘를 먼저 봐야 돼요? 이 개념을 할 때 보세요. 용도 지구란 이래놓고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앞만 읽어봐야 의미가 되냐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는 용도 지구라 하면이라고 됐죠. 그러면 봐봐봐요. 지금 나오는 게 얘는 용도 지역. 지금 나올 게 용도 지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여러분 아는 거. 9개 있었잖아요. 좀 전에 그 박스 그거. 경고 방방은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경고하면, 여러분들은 경하면 경관지고, 고하면 고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 거꾸로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경하면 내가 경가지고. 꼭 내가 무슨 같잖아요. 자, 여러분들 경고, 방이라고 했죠. 그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지구. 그걸 봐봐봐요. 그걸 다르잖아요. 아까 그 박스 있었죠. 그거. 그죠? 얘가 용도지구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보는 것도 계속 보면 안 돼요. 그걸 딱 눈 띄고 아무것도 안 보고 하려고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취, 개특이지. 그죠? 보취, 개특.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지. 참복인지 뭔 복인지 몰라도. 자, 보호, 지구, 취라 떠들어야 돼. 그 다음 개발. 개발 제한지구 아니고 개발.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아유, 그러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해서 9개 용도지구가 나와요. 머릿속에 저거를 공부할 때 얘를 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국가가.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딱 보면 객관식에서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하면 얘를 박스 처리해 놓고 얘 뒤에 빈칸 만들어 놔요. 이 실질시험 재작년 나왔다니까.
기억, 니은, 니은. 안에 들어갈 거 채우시오. 그러니까 문장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도 지구라 하면이라면 자, 머릿속에 용도 지구 몇 개? 그럼 얘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용도 지구는 말이에요 해가지고 암만 떠들어봐야 머리 안 남는다니까. 이러한 용도 지구란 놈은 기존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보세요. 용도 지역 얘들은 건물의 종류하고 크기만을 규제한다고. 종류하고 크기. 이 땅 용도 지역별로 이런 종류는 지을 수 있다. 이런 규모로 지어라. 이게 용도 지역 제도예요. 그런데 야, 높이를 규제하고 싶어. 불이 안 붙는 재료를 하게 하고 싶어. 이걸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용도 지역의 제한을 자, 더 세게 잘 보세요. 뭐라고? 강화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거나 또는 뭐 한다고? 근데 시험에는 자, 봐야지 또.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그러니까 이 용도 지역 위에 지구가 들어가면 용도 지역 제한이 더 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준주거 지역이잖아요. 준주거 지역이면 건폐율은 70%를 하세요. 용적률은? 500. 그렇지. 100, 150, 200, 250, 300, 500. 거기서 잊어먹었어? 손가락으로 다 한다, 해결된다 얘기했는데도. 근데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용적률 얘기 안 했는데? 얘기 안 하기 뭘 안 해?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하는 거라. 처음 하는 거라. 처음 하는 거라. 이게 두세 바퀴 돌면 내가 한식 질문에 대답 잘해요. 그러면 준주거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내가 500%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면 연면적 5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기 100평의 땅 가진 사람은 50평으로 건축 면적을 지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몇 층까지? 10층. 내가 이 케이스를 얘기해 볼게요. 그럼 한 층에 층고를 3m만 잡아도 그럼 총 30m짜리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10층이니까. 층고라는 말 들어봤나요? 준주거 지역 안에 30m짜리 건물 지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일부를 25m 고도지구라고 지정해버려. 그럼 30m짜리 못 짓지. 행위 제한이 더 세지는 거잖아. 그죠? 게다가 방화지구 지정해버리죠. 용도 지구는 중복되니까. 그러면 건물 지을 때 불연, 내화라고 해서 내화라고 하는 것은 인내한다. 불에 견딘다. 방화지구로 묶이면 그 안에 건물 지을 때는 일반 건축 자재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연 내화로 해야 돼. 건축비가 2배, 3배 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도 지구가 들어가면 지역 위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 행위자한테 세지는 거잖아. 근데 아까 농림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건폐율이 20%인데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취락지구 건폐율이 60%라고 그랬잖아요. 완화되고 막.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줄친 사람이 있고 그러면 강화된다, 더 세게 들어가는데 완화는 그럼 어떤 경우지? 라고 입증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짧게 해도 객관식 문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라는 놈은 자, 저놈들은 저 끝에 쟤들은 왜 만들었냐 했더니 이 용도 지역은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걸 이걸로 제한하거든. 이 용도 지역별 제한을 더 세게 뭐하거나 또는 완화,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고. 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경과 안전을 도모하려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배웠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 팔뚝에다 쓰라고 써서 문신해 놓으라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6개 떠들고 자라고 했는데 복습이란 단어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6가지가 있었지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는 게 아니란 얘기지. 뭘 짜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저 문장 하나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려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다 펼쳐놓고 하는 거예요. 다 펼쳐놓고. 자, 그러면 얘가 한눈에 9개가 있다는 걸 한눈에 봐야 전체가 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보면 저 경관지구는 다시 오른쪽에 종류가 3가지가 있고 자세히는 안 봐도 되니까 뭐 안 보여요 이러지 말고 경관지구는 종류 몇 개? 3개.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새끼들이 없죠. 그게 이런 걸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더 세분돼서 새끼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구를 던져놓고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세분되지 않는 것만 찾아봐라. 그런 문제를 풀려면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나눠지지 않죠. 높이지 않는 거니까 방화지구는 지방마다 불이 다르나? 덜 뜨거운 불 있고 많이 뜨거운 불이 있냐고. 그래서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세분 안 하죠. 자, 방제지구는 또 2가지. 보호지구는 3개. 취락지구 2개. 개발지능지구는 5개로 나눠진다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 이따가 소개를 합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렇게 세분되는 거 있지요? 막 틀리게 만들어 놓고 올바른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리만 하면 돼요. 대가리만. 그리고 여기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는 개념을 묻는 문제를 내도 되잖아요. 봐봐봐요. 이종 전용 주거는 무슨 주택 중심? 무슨 주택 중심으로 뭐 하려고 지정한다? 단독 공동. 단독 공동 2개잖아. 저중고. 공동주택 중심의 뭐 편리한 뭐 조성하고 양호하게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뭐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이종 전용 주거는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낼 수 있단 말이요. 근데 얘는 왜 그걸 안 내냐? 자, 이제 보세요. 9개 전체 이제 박스 보셨지요? 자, 경관지구는 자, 종류가 자, 한번 떠들어보세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관. 그래서 자식특이라고 연습하는 거야.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 자식특. 종류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오씨 이걸 다 외워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외우라 안 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떠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을 내면 봐봐봐요. 내가 진짜 IQ가 30도 아니고 산지구릉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게 무슨 경관이요? 자연경관이요.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는 게 시가지요.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는 게 특화경관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연결하면 틀리냐고. 그죠? 안에 문장에 답이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그 수년에 한번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거 없어. 그냥 막 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공법은 가끔 40문제 중에 2-3문제 정도가 지문 속에 답이 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학생들 틀리고 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푸는 기술도 내가 얘기를 할 텐데 자, 종류만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자, 경관지구는 몇 개로 나눠진다? 3개. 자식, 특.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자연스럽게 산지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자연경관. 아니,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는 게 시가지. 지역 내 주요 수계란 말 나오죠. 저게 옛날에 수변경관지구였다고. 수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 주변. 예를 들어 마포 일대 그 한강 주변, 안양천 주변 이렇게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 가치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자,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무슨 경관지구? 특화. 자, 경관지구는 3개로 나눠집니다. 높이 건물 지을 때 높이를 제한하는 게 고도지구. 아, 저건 뭐. 자, 그다음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그러니까 방화지구 묶이면 불이 안 나는 구조로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내화 불연으로 하라. 연소되지 않게. 자, 방제지구는 말 그대로 저기 여러분 저 방화라는 거 하고 방제 마찬가지로 불을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을 막는다는 얘기겠지. 그죠? 재해를.
방제니까. 이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하고 자연 방제로 또 나눠집니다. 시자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있죠. 이건 또 어떻게 써먹냐면 개념을 서로 거꾸로 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허덕허덕 하지 말고 그렇군 하고 기초적인 걸 좀 잘해놓으면 나중에 되게 편해요, 공부하기가.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제가 기초적인 얘기를 안 하거든, 사실. 못 하거든, 그때는. 그러면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라는 단어를 익숙해 놓으면 보세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돼 있대요. 이거 시가지요, 자연이요? 시가지지. 그럼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가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좀 예방해야 되겠다. 사람들도 없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에 뭐들 하고 건물 지어, 그죠? 위험하게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몸이 위태롭게. 이런데 건축 제한 통해서 재해를 예방해야 되겠다. 그럼 무슨 방제지고? 자연 방제,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시자. 이렇게. 자, 경고 방방 나왔죠? 자, 칠판 보세요, 다시. 저 없은 상태에서. 경관지구는 몇 개로 나눠지고? 자, 첫째. 그 차식특이니까. 자연경관, 그 다음. 시가지 경관, 그 다음. 특화경관. 그렇지, 그렇지. 아우, 여러분, 공부 체질이라니까요. 한 번 알았는데 대답하잖아요. 집에 가면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집에 가도 안 잊어먹는 방법. 안 잊어먹는 얘기해줬지, 내가. 집에 가지 마라. 자, 경관지구 종류 몇 개? 3개. 자식, 특, 고도지구, 방화지구 3번 안 하지. 자, 방제지구는 몇 개? 자, 건축물 인구가 밀집돼 있다. 그러면 시가지 방제,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그러면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지구. 아, 별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 나오는 게 보호지구죠? 야는 뭘 보호하려고 그럴까? 자,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 자, 역중생 연습을 일단 하는 거예요. 자, 역사, 저거, 여러분 봐봐요. 여기는 보호지구니까, 그렇죠? 보호지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호지구. 그런데 역사문화환경이라는 걸 안 떠들고 휙 넘어가잖아요. 그럼 역사 뭐라 하던데? 이래 된다. 그러면 역중생,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인데 그러면 생태계는 야생동식물 서식지라고 돼 있죠. 쉬워요. 얘를 이렇게 지정할까? 이렇게? 생태계 보호지구지. 생태계. 그죠?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있을 때 중요시설물 있으니까 무슨 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지 뭐. 그래서 조례로 이 제 기능을 훼손하는 건물 못 짓게 하는 거거든. 그럼 중요시설이 뭐냐? 항만, 공항 얼마 중요해. 그 다음에 공용시설, 도청 청사 같은 거, 국가기관 건물 같은 거, 그다음에 교정 군사시설 중요하구만. 그래서 협의심의 생략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국방상 기밀이 하면. 그 다음에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나 뭐가 있을 때? 전통사찰. 문화재나 오래된 사찰이 있어. 그러면 그 주변을 딱 묶어서 건축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게 무슨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뒤집어 얘기하면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빌라 지을 땅이 매물로 나왔다고 토지용계획 항에서 띄웠더니 3종 일반주거, 도시지역 중 3종 일반주거라고 됐는데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라고 된 거야. 그럼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거나 오래된 절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부천시 청 확인해서 조례로 어떤 걸 못 짓는지 짓는지 확인을 받아서 땅을 중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전통 사찰이 있으면 뭘로 지정하라?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있으면 중요시설물. 야생 동식물 서식지가 있으면 생태계. 그래서 보호지구 종류 몇 개? 3개. 역, 중, 생. 이렇게 계속 지금 오늘 처음 수업하는 건데 이 정도인데 내년 10월 달까지 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그죠? 그 다음에 취락지구.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연 취락하고 집단 취락지구. 자, 취락지구 종류 몇 개?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혼자서든 아니면 여러분끼리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이렇게 마을을 정비해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게,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나오죠? 그린벨트거든.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곳이 무슨 취락?
집단. 자연 집단, 자집, 자연 집단인데, 그럼 여러분, 그린벨트라고 들어봤죠? 아, 규제 세거든.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10가구 이상의 마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동네를 집단 취락지구 지정해요. 그러면 그린벨트라도 집단 취락지구 지정되잖아요? 건폐율이 60%, 용적률 300%까지 줘요. 대박이다. 그린벨트 해제할 때 제일 먼저 집단 취락지구를 해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그린벨트에 땅 투기할 일이 있다면 그린벨트 안에 집단 취락지구라고 하네요. 그건 눈 딱 감고 돈 주고 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자연취락은 녹지지역 나오죠. 얘를 모르면 안 돼. 얘가 펼쳐져 있어야 돼. 그래 얘가 연결된다니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10가구 이상 마을이 있는 동네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무슨 취락? 자연취락. 그러면 이 아들 다 20%잖아, 20%. 자연취락지역 묶이죠? 60%까지 적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의 지방의 땅 중에 자연취락지구 이건 무조건 대출이라도 받아서 땅 사야 돼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이따 보면 더 나오지만은. 그래서 자 취락지구는 종류 몇 개? 2개로 나눠진다. 그중에 개발제한구역가 돼서 지정하는 게 집단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지역, 도시 외 지역에다가 취락을 이렇게 형성되게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 자연집단. 자연 집단. 항상 머릿속에 개발제한구역하고 연결된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취락?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다음 용도 지구 중에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곳 찾아봐라. 나온 적도 있다니까. 집단 취락지구 찾아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지구? 개발 제한 지구라고 그러면 안 돼. 개발 진흥 지구. 얘는 주, 산, 관, 보기, 특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대가리 따서 주거개발,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주산, 관보기, 특. 요 놈은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놈 배울 때 큰 역할을 하거든. 자, 개발진흥지구는 종류가 몇 개? 주산, 관보기, 특. 5개? 아유, 벌써 용량 초과했나? 얼마나 분위기가 좋냐고 공법은. 다른 과목 시간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용량 초과. 네네 초과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만해요 저는. 찬물 한 잔 묻고 가요. 그럼 뭐 우리가 욕심이 있어요. 벌써 55분 1시간인데.